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희입니다. 자, 어제 21대 국회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최상병 특검 통과가 됐습니다. 김진표 의장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래도 잘한 거 아닌가 또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밝혔고요. 자, 21대 국회 마지막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들의 출근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저희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 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21대 국회 한 달 안 남은 상황인데 22대 국회 개원 전에 최해병, 최상병 특검법 꼭 통과시켜야 된다. 여론이 계속 있었죠.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1일 통과는 됐지만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 합의하면서 모처럼 타협, 협치에 나서나 기대됐던 여야가 하루 만에 다시 냉랭한 기류로 돌아갔는데요. 네. 어제 여당의 반발 속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이 최상병 특검법은 본회의 안건에는 오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안을 올렸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의장은 다음 국회가 개원하는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고 또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가 돼야 한다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들였는데요. 네. 이후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면서 곧바로 퇴장했고 김웅 의원만 남아서 표결에 참석했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자,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후에 정진석 비서실장은 직접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이번 특검 본회의 통과는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협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입법 폭주를 강행한 건 여야가 힘을 합치라는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거부권 건의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은 현재 공수처와 또 경찰이 각각 수사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판단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네. 또 대통령실은 여태까지 여야 합의 없이 도입된 특검법은 없었다라는 점을 들면서 이번 특검 수용 불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주장 자체가 공수처 수사 끝나고 그 이후에 특검을 하자. 그때도 늦지 않다. 그때까지 지켜보자.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 네. 민주당에는 결국 특검을 간철했습니다. 공수처 또 특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우선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항상 제기돼 왔던 문제점이 바로 인력 부족 문제인데요. 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채 10명이 안 되는 규모지만 특검은 특별 수사관만 해도 40명까지 임명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 20명도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또 공수처에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네. 기소권이 없어서 수사와 기소를 각각 따로 해야 하는 점도 한계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수사를 다 하고도 또 다시 검찰에 넘겨야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현재 7월이면 통신기록 보존기한 1년이 지나게 되면서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런 만큼 신속함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수처 수사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신속함과 수사의 규모 차원에서 특검이 훨씬 빠르고 또 정확하게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곧
곧바로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만큼 21대 국회 거의 마지막이지만 또다시 갈등 대립 구도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에서 법안을 송부받은 뒤 15일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더욱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건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부터 18일까지 순방 일정이 잡혀 있고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오는 27일에서 28일쯤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할 그 시점까지 염두에 두고 어제 본회의에 통과를 시킨 겁니다. 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제적 인원 296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가 되는데요. 네. 현재 법야권이 180석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권에서 17명이 이탈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단속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고요. 혹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법야권이 192석인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영수회담에 이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로 인해서 모처럼 여야에 대한 기대감이 참 높아졌는데 이렇게 21대 국회는 오는 29일까지 대치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에 앞서서 어제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가 됐는데요. 이것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가 일부 내용 수정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 앞서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협치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높아졌던 건데요. 어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 법안의 골자는 지난 2022년 10월 20일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 수습 과정, 그리고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당초 지난 1월 9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다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왔던 법안입니다. 또 이번에는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서 처리에 통과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지난 1월 통과됐던 법안에서 나아가 이번에 또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어떤 점이 또 어떻게 달라졌고 누구의 요구가 수용이 된 겁니까? 네, 여야는 이견을 보였던 쟁점들에 대해서 네. 서로 한 발씩 양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했던 특별조사위원회 영장 청구 1회건을 포기를 했고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기간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당초 국회의장 추천목 3명 및 여야 각각 4명 추천이었던 조사위 인원 구성은 조사위원장 1명 여야 합의로 결정하고 또 여야 각각 4명 추천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이번 합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에게 특조위의 영장 청구권 문제가 해소되면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네. 또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해서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인 만큼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배동원님, 우정희님, 김진표 의장을 칭찬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약간 네, 사실 여론이 저희도 안 좋았었는데 어제 좀 안 좋게 네.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칭찬해 이렇게 배동호님, 우정희님, 또 신정래님 말씀 주셨고요. 또 우리 뽕뿌미님 목소리가 이쁘다 우리 전현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하는 분도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계속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매 같다고 하는데 그건 좀 기분 나쁘시죠? 저 안 그래도 봤어요. 지금 댓글 봤어요. 제가 닮았다고. 깜짝 놀랐어요. 닮았다는 죄송합니다. 분들이 예. 많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신청자가 없어서 원내대표 선거가 일주일 미뤄졌는데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런 평가 속에 수도권에서 첫 출마선에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적임자도 없고 또 네. 지원자도 없어서 미뤄졌던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처음으로 어제 후보 출마 선언이 나왔는데요. 그 주인공은 수도권 중진의 송석준 의원입니다. 그는 동료 의원들의 출마를 촉구하고자 출마를 결심한 측면도 있다 이러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으로 경기 이천 지역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한 인물인데요. 수도권 3선에 송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 구도가 급물
출사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또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영남당이다 그렇죠. 이런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수도권 3선 중진이자 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송 의원이 당선된다면 영남당 이미지 탈피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도 도전을 안 하려고 또 안 하려는 것 같다가 송석준 의원이 이렇게 출사표 던지니까 또 다른 의원들도 고민하는 또 고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친윤 중에서도 찐윤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추대설까지 돌았던 국민의힘인데요. 이 총선 참패에 책임이 있는 이 의원이 원내 지도부가 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반발과 함께 불출마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선의 이종배 의원은 당이 어려운데 언제 어떤 일을 하는 게 적절한지를 숙고하고 있다면서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추경호 의원도 동료 의원들의 권유에 힘입어서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일종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앞서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도읍 의원도 여러 의원들의 설득에 따라서 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송석준 의원이 출마 선언하고 또 중진 의원들 얘기 나오면서 이철규 의원 출마설에 대해서 당내 비토가 또 심상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철규 의원이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혔나요? 네, 이철규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제게 왜 자꾸 이러시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저보고 누군가는 악역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있었다면서 하지만 원내대표를 하지 말아달라 또 불출마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우리 집 아내 외에는 네.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럼 출마하지 않는다는 의미냐라고 묻자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다소 애매한 답변을 무슨 말이에요, 남겼습니다. 이게? 네. 이어서 그럼 계속 고심 중이냐 이렇게 물은 질문에는 이미 결단을 했다. 하든 안 하든 제가 결심할 부분이지 내가 좌고우면 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만 말씀드리겠다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뭐 네,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뭐 불출마설, 출마설 얘기가 나오는데 배현진 의원이 SNS 댓글 썼지 않습니까? 불출마 요청을 했다고. 근데 아내밖에 또 없다고 이 말도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렵고 글쎄요. 결국은 아무 얘기도 아닌 거예요. 그쵸. 출마도 애매해서 불출마도 애매하죠.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송석준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원내대표 이 선거전 또 국민의힘 아주 좀 붐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데요.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전현주 기자하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조사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조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는데요. 자,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어제 이해부터 수사 과정 또 법률적 쟁점들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규현입니다. 자,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뭐 보시면 해병대인 거죠? 예, 제가 해병대 1043기 해병대가 아닌데 그 옷 입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뭐 이건 티셔츠니까 누구나 입을 수는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예, 해병대 아닌 분들이 쉽게 입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보통은 잘 안 네, 입으시겠죠.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해병대 복장이라는 게 네, 해병대 출신의 검사 출신의 변호사 네. TV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그래서 최상병 우리 최해병 특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또 법률적 얘기까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긴 하지만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건 개요를 좀 변호사님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작년 7월이죠. 이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최해병이 네. 구명조끼나 안전장구도 없이 물속에서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 수사단이 이제 수사를 했고 안전조치 없이 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네. 지시했던 임성근 사단장 등 지휘관의 과실을 확인하고 즉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 혐의를 확인한 거죠. 그래서 군 사망 사건 범죄 혐의가 나왔으니까 개정된 군사법원법대로 민간 경찰로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해서 계속 수사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해병대 사령관하고 국방장관까지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네.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국방장관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뒤집힌 거예요. 이첩을 하지 말아라, 혐의자 빼라 이런 외압이 들어오고 대통령은 이런 걸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경로했다는 보도도 나왔죠. 네. 근데 이제 박정훈 대령은 이제 법대로 사건을 경찰로 이첩을 했습니다. 근데 국방부가 같은 날 군검찰을 경찰에 보내서 법적 근거가 없이 네. 기록을 회수해보는 일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대통령 국가안보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등이 총동원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이 됐고 지금 군검찰 수사를 거쳐서 군사재판을 지금 항명죄로 받고 있습니다. 네. 회수해온 기록은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라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는데 네. 기어이 임성근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진 채 사건이 경찰로 이첩이 됐고요. 그래서 수사 외압 부분은 지금 공수처가 최해병 순직 부분은 경북경찰청이 각각 수사 중입니다. 지금 8개월이 지났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임성근 사단장 등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첫 번째 맥락 같고요. 외압을 행사해가지고 이 수사를 방해했던 부분이 두 번째 맥락 같고 결국 그런 행위 때문에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이 지금 항명죄로 재판받고 있는 부분 이 세 가지 큰 상황으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댓글에 해병대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해병대원이 나와서 설명하나 싶었는데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이구나라고 댓글 다 주고 계십니다. 해병대원도 맞습니다. 해병대원 출신의 검사 출신의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이십니다. 자, 어제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이긴 하지만 최해병 특검법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그 필승 구호 소리가 아직까지 다 들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본회의장에 방청을 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모든 해병들이 눈물을 흘렸고 특히 이제 월남전에 참전도 하셨던 저희 대선배 노해병님께서 펑펑 우시는 걸 보고 저도 감정이 북받치더라고요. 네. 자, 그 본회의장에 좀 해병대 몇 분이 계셨습니까? 그걸 직접 관람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방청한 인원이 한 20명, 30명 정도 됐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어렵다고도 생각했었고 그리고 또 평일 낮이기 때문에 이제 직장인이나 이런 해병대원들은 못 오고 또 이제 휴가를 내서 온 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에 김진표 의장이 상정을 해줘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해병대는 정말 어쩌면 해병이 저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건 얘기는 하지만 해병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군인이라든지 그러면 해병대를 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저 육군 출신이라서 둘 다입니다. 같은 마음입니까? 당연히 누구나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그것이 이제 군인이든 뭐 일반인이든 간에 당연히 국민으로서 이제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또 특히 우리 해병대 후배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욱더 이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곧바로 대통령실이 죽음을 악용한 나쁜 정치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마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나쁜 정치라고 하는 걸 보고 네. 저희가 더욱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나쁜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네. 죽음을 덮으려는 자들이 지금 누굽니까? 네. 그 사람들이 지금 감히 적반하장으로 그걸 밝히려는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절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네. 여당과 야당의 싸움도 아니고요. 이거는 죽음을 덮으려는 범죄자들과 그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일반인들과의 싸움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주구장창 해왔던 범죄자들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 뭐 네. 이런 말을 주구장창 해왔죠. 네. 선거 기간 동안. 그 말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자, 댓글에 뭐 국민 모두가 울컥한 장면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 거부권을 이렇게 행사하게 된다면 예. 추후 어떤 대응을 할 것이다.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일단 대통령 행보를 구체적으로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어제 특검법에 단독 처리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명이 특검법에 지금 남아서 김웅원이 찬성 있었습니다. 했습니다. 김웅원. 네. 저는 당연히 재표결에 있어서는 예. 국민의힘 전원 참석할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아하, 막기 위해서. 예. 거기서 분명히 국민을 위해서 양심을 위해서 생각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나와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한 17표, 17석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무기명 투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 정도 이탈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김웅 의원도 어제 발언을 한 게 솔직히 우리 당 의원들도 부끄러워한다. 네. 반대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수처 수사 끝난 다음에 특검하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좀 더 빨리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예, 신속하고 통합적이고 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네. 예, 특검은 수사기간 법정으로 정해놨어요. 최대 한 3개월 정도입니다. 네. 그 안에 기소까지 다 끝나고 진상규명이 끝나요. 근데 공수처랑 경찰 수사는 지금 8개월, 9개월째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소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 끝날지 모르고 기소권도 없어서 끝나면 검찰 가서 그것도 언제 끝날지 모르죠. 네. 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궁색한 논리로 계속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독소 조항이 있다고 네. 그랬습니다. 뭐 언론 브리핑한다, 아니면 뭐 야당이 추천한다 그랬는데 그거 최순실 드루킹 특검 때 똑같이 있었던. 우리 독소 조항이라고 했던 그 부분 예컨대 브리핑 다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다 했고요. 그리고 그 브리핑 조항을 예. 정확히 보면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범죄 사실은 브리핑 못 하는 겁니다. 예. 독소 조항이라 하기 좀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과거에도 그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똑같이 주장해서 똑같이 다 여야 합의로 네. 통과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독소 조항이 아니다. 궁색해지니까 또 말을 바꿉니다. 네.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다. 어, 예. 그런데 그럼 공수처 수사 지금 8개월, 9개월째 하고 있는데 예. 별다른 뭐 진척이 있다고 또 보기 어렵잖아요. 공수처가 알다시피 물적, 인적 그런 자원이 네. 좀 부족합니다. 이 수사팀의 검사가 3명, 4명이라고 예. 합니다. 네. 그거 어떻게 수사를 이걸 합니까? 살만한 그 정도 인력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진하죠. 미진하니까 아. 특검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젠 또 말을 바꿔서 어쨌거나 수사 중이니까 안 된다. 어쨌거나. 그러니까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뭐 무작정 억지 논리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은 돌고 도는 거고 네. 국민의힘도 언젠가 야당이 됩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 갈 거면 그때 야당이 됐을 때 특검의 특자도 꺼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이런 논리를 계속 대면서 반대를 하는 걸로 봅니까? 김웅 의원 발언을 또 인용을 하고 예, 싶어요. 예, 예. 예. 우리 당 의원들도 좋아서 이거 규탄대 하겠네요. 다 오더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다! 예. 명령! 예. 오다! 예. 누구한테요? 어디겠습니까? 용산. 용산? 대통령실에서요? 결국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하. 여전히 총선 민의가 이런 걸 그렇게 확인을 해놓고 아직도 네. 용산만 바라보고 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어떤 최초 반응은 정치적으로 이거를 악용한다. 나쁜 정치다라는데 이게 정치적인 겁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해병대원, 네. 그 사람을 예우하고 법과 정치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한 사람이 지금 탄압받는 걸 구명하자는 건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인 겁니까? 특히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잖아요. 네. 그럼 안보를 중시하고 보훈을 중시하잖아요. 네. 군인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제일 발벗고 나서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저희가 지금 일반 시민들이 해병대 예비역들이 이렇게 왜 나서야 되는지 저희도 사실 지금 그 해병대 분들 중에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도 있죠. 저희 해병대 예비역연대 네. 활동하는 회장이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당원이십니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는 이건 아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방향이.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검 제발해달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 지금 피켓 들고 이렇게 서 계신 노해병님들, 월남전 참전 용사분들 네. 많으시고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만큼 우리 해병대 출신들은 그만큼 많이 절실하다. 그 절실함 때문에 이 특검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또 다른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지금 독소조항 빼고 합의에 이르렀는데, 자, 이것도 이 특검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뭐 독소 조항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독소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영장 청구를 하는 권한이 아니라 영장 청구를 검찰에 의뢰를 할 수 있다는 의뢰하는 거. 그런 네. 권한이니까 그냥 요청권인데 네. 그게 무슨 독소 조항인지는 잘 모르겠고 네. 이번 특검도 구성이 이제 만약에 출범한다면 네.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을 하고요. 그거를 야당에서 2명으로 줄이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식으로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공정하다고 봅니다. 예. 수사 대상자가 만약에 자기를 수사할 검사랑 수사관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네네. 하면 그거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네. 이번 특검법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적으로 1명 골라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네. 엄청나게 배려한 거라고 보고 네. 특검은 변협에서 최초 4명을 추천하는 것인 만큼 공정하고 수사력 있는 갖춘 국민들이 납득하실 분들이 추천될 거라고 보고 네. 잘 그렇게 구성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또 최상병 특검법 두 개 다 통과가 됐는데 잘 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김기현 변호사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지금 수사 관련된 얘기도 조금 해보면요. 이 공수처 좀 전에 얘기를 좀 했는데 약간은 늦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자, 그렇지만 최근에 공수처 수사가 조금 그래도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보고 그리고 네. 저는 약간 그런 거라고 봐요. 약간 MBC 여기서 다른 방송에 얘기 좀 그런데 MBC 아니요, 뭐 비슷한 MBC 예, 맞죠. 예. 공수처하고 MBC가 지금 처지가 약간 비슷한 상황이라고 아, 저는 공수처와 봅니다. MBC가 비슷하다. 예. 예, 8월 달이면은 MBC 지배 구조가 바뀌잖아요. 방문진이 바뀌고 예. 사장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예, 공수처도 예. 이제 수장이 곧 오죠. 네, 예, 그러기 전에 저는 이제 그 해당 수사팀이 제가 듣기로는 네, 약간 섬처럼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아. 공수처 전체가 지금 이 수사를 지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새 처장이 오기 전에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만들어 놓고자 네. 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공수처 상황 얘기 좀 했는데 맞습니다. 오동훈 변호사가 공수처장으로 지명이 됐는데요. 이 3개월간 공석했던 상황에서 이렇게 지명한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장? 3개월간 지명을 안 하던 상황에 네. 전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 공수처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을 예.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계속 질질 끌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이제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부랴부랴 갑자기 공수처장을 맞습니다. 대통령이 지명을 하거든요. 예. 당연히 이 수사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명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특검을 거부하려면 공수처의 수사를 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예. 그러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된다. 예. 이런 어떤 논리 구조에 따라서 급하게 임명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치려면 빨리 임명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오동훈 변호사 같은 경우는 좀 판사 출신이니까 조금 검사 출신 아니니까 다르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적어도 네. 외관적으로 공정하게 보여지는 그런 걸 좀 신경을 쓴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외압 수사팀은 이걸 지금 강경하게 이걸 수사를 하고 있는
있어서 대통령실은 상당히 껄끄럽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른 수사팀들은 저는 이제 친윤 성향의 검사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공처 안에요? 예,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장을 임명하면서 처장과 기존의 그 친윤 성향의 검사들이 맞물려 돌아가게 되면은 뭔가 좀 대통령실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나. 아. 저는 그런 그림을 대통령실이 그리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사 출신이니까 수사는 좀 못할 것이다. 이런 또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일기 공수처 지도부에서 많이 보여줬듯이 좀. 김진욱 처장도 네. 판사 출신이었죠. 예, 그래도 네. 저는 수사를 좀 잘하는 사람을 처장은 임명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럼 검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변호사 잘할 리는 없고. 예. 검사 출신 변호사 일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예. 약간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네. 이번에도 판사 출신을 임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판사 출신을 앉혀놓고, 네. 예, 이제 부장검사나 뭐 그런 간부들을 이제 자기 사람들로 좀 채워서, 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상 주도하게 하려는 그림이 있지 않나. 어허. 예. 차장부터 부장들을 그냥 조금 검사 출신 예. 위주로 하는 게 좀 그림이 아니냐. 대통령이 믿을 수 예. 있는 사람들로. 예,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핵심은 최혜병 사건의 핵심은 수사 외압 사건입니다. 지금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시원 비서관이 지금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통화를 했는데 어떤 지시를 했고 또 누구한테 지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시원 비서관 부분.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지시를 했을까? 왜 전화했을까? 네. 누가 시켰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네. 공직기강 비서관은 뭐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감찰 네. 이런 거를 담당하는 사람이지 사실 뭐 사법제도라든가 아니면 뭐 군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관련 기록을 이첩한 그 당일날 군 검찰이 내려가 가지고 네. 기록을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의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네. 통화를 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예, 왜 했을까?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보도에 따르면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 제도에 관련된 뭐 의견을 나눴다. 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사법 제도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을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군검찰이 가서 막 기록 회수하고 엄청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네. 상황에서 예, 제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는 것은 정말 너무 궁색한 납득이 갑니까? 예, 절대 안 되죠. 그 이시원 비서관이 군사법제도 관련돼서 더 잘 알겠습니까?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더 잘 아, 알겠습니까? 그럼요. 유재현 법무관리관 예, 법무관 출신. 제가 저 법무관 해가지고 예. 잘 아는데 아마 실무 작업들을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이해도가 높을 것 같은데 예. 아마 변명 같다 이 생각이 든다 그렇죠. 이 말씀이네요. 예, 비겁한 변명이죠. 네. 예. 그럼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현 법무관리관한테 하필 그 시점에 전화했다는 거는 어떤 다른 어떤 지시라든지 네. 다른 게 있었을 가능성이 예, 높다. 기록 회수를 하러 출발하고 네. 막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네.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당연히 이 깊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권한도 뭐 별로 없는 그 관련성도 없는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네. 공직기강 비서관이 혼자서 그냥 단독으로 거기 전화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까지 동원을 해가면서 이렇게 부랴부랴 기록을 회수해야 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 누가 시킨 것인가? 예. 이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당연합니다. 누가 봐도 전화한 거는 지금 확인된 거예요. 그럼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거고 유재현 법무관리관 일단은 뭐 법적 제도 얘기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다면 이 비서관을 좀 공수처에서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그렇죠. 소환됐다는 얘기는 아니면 소환 대상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 수사팀이 3명, 4명에 불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압수물 분석만 3개월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뭐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 경찰청 온갖 기관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전부 다 통합적으로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관이 특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검사 3명, 4명이서 이거를 절대 신속하게 할 수사를 수가 없다. 못 합니다. 예.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안타깝고 여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압수수색 했던 뭐 압수물 분석도 분석이지만 사실은
대통령실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 글쎄 공수처에서 이 검사들이 이렇게 그걸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글쎄요, 지금 거부권 행사 여부 남아 있지만 특검이 이제 개시된다면 공수처 수사를 바탕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자료를 받아서 네네. 특검에서는 만약에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집중을 해야 됩니까? 예, 여기서 많은 정황들이 나왔죠. 뭐 네. 누가 대통령실에서 뭐 국방부 누가 누구한테 전화했다, 뭐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수사 외압의 어떤 정황이나 되는 팩트들은 거의 밝혀졌습니다. 네, 아직도 모르는 오리무중인 거는 이거예요. 뭐죠? 왜 그랬을까? 아, 왜 그랬을까? 예. 왜? 아, 자,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이 업무상 과실치사 네. 쟁점의 핵심이잖아요. 투스타예요. 투스타 물론 높은 사람입니다만 대통령실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투스타는 안 높아요, 그게. 애기예요, 애기. 그렇죠. 예. 그렇게 높진 않아요. 예. 왜 굳이 그것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뉴스까지 나오는데 투스타 사단장 하나를 구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다양한 각종 썰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특검에서 명확하게 해명돼서 국민의 의심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거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과연 대통령이 지시한 것인지 그 부분도 아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누군가가 지시를 했다 그러면 그 사단장을 살리려고 별 2개 투스타 높긴 예. 높죠. 뭐 저는 소령 예. 훨씬 높긴 한데 대통령실이나 그 위 기준으로 봤을 그렇죠. 때는 별로 안 높은 거잖아요, 사실은. 예. 별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왜 이런 구명을 하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느냐. 투스타 때문에 대통령이 책상까지 쾅쾅 치면서 경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대통령이든 어쨌든 그 위에서 이렇게 수사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입하거나 뭔가 방해하면 직권남용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했을 것 같거든요. 본인이 법률가인데 그걸 모르겠습니다. 본인 직권남용 수사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그것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 지금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특검에서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뭐 한 2번 정도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예. 10시간 이상. 예. 뭔가 좀 성과가 나올까요? 예. 그래도 만약에 보통 네.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말을 아예 안 해버리면 네. 10시간 이상이나 잡아둘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말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12시간, 14시간 2번에 걸쳐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라도 말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단서가 있을 거다. 네. 예, 저는 이제 당연히 그 자료도 특검이 출범하면 넘어가겠죠. 예, 그걸 토대로 이제 좋은 수사가 잘 이루어지길 하나 바랍니다. 확실한 거는 이해랑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의 사망 사건 같은 경우는 다 군대에서 처리하지 않고요. 군사법원의 관할을 가지지 않습니다. 민간에 다 이첩하기로 그 법률이 군사법원법이 바뀌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법무관리관실에 있는 많은 법무관들, 그 공무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밖에 있지만서도 그 얘기를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다시 회수하고 갔다 한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가 사실은 납득하기 쉽지가 않아요. 예, 안 그래 대통령실에서는 자꾸 또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게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수사권도 없는데 그 박정훈 대령이 월권을 한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재판권이 없는 거지. 그렇죠. 수사권이라는 말은 군사법원법에 안 나오지 안 않습니까? 나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민간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가 확인되면 네. 지체 없이 민간 경찰로 이첩을 해야 한다. 이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박정훈 대령은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초동 수사를 한 것이고. 하고 확인한 다음에 민간 경찰에 넘기는 게 맞아요. 예, 법에 따라 한 거예요. 법에 따라서 한 거죠. 예. 그거를 막은 게 대통령실 국방부인데 네. 어딜 봐서 지금 월권을 했다는 건지. 네. 월권은 대통령실이 한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예.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특검도 필요하고 공수처 수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어제 본회의에 최혜병 특검법 통과는 됐습니다. 우리 이제 변호사님 계속 물어봐요. 아니 빨간 옷 입고 나와가지고 법률 얘기를 저렇게 잘하나? 예, 변호사님 맞습니다. 해병대 출신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이신데
우리 변호사님이 지금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맡고 있는 예, 겁니까? 예. 그러면 아주 든든하시겠습니다. 해병대에서는. 저는 뭐 네. 예, 작년 8월, 9월 이 사건이 있을 때부터 네. 광화문과 용산에 나가서 같이 예, 목소리를 내고 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만난 예비역들하고 네. 해병대 예비역 연대를 결성한 것이고 음. 거기 이제 저만 변호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법률 자문을 많을 것 같은 제가 아는 또 해병대 출신 변호사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근데 이제 광장에 그때 초기에 모였던 네네네네. 사람 중에는 네. 저밖에 없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 해병대 관련된 아니면 체해병 관련된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한번 시작했으니까 솔직히 여기까지 이렇게 오래 끌 거라고 생각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지금 뭐 생업에 좀 다소 지장을 받고 있는 그래서 제가 계속 상황이기도 드리고 한데 싶은 말씀이 이렇게 빨간 옷 입고 지금 회사 가시는 거 아니죠? 변호사 사무실에. 아유, 예, 이제 사무실을 잘 못 가고 있습니다. 못 가고 있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바쁘기도 예. 하고 뭐 예. 그래서 사무실도 뭐 빨리 얼른 가서 생업에도 종사해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 네. 끝장을 봐야죠. 음흠. 예. 자, 이제 대통령께서 막 결심을 할 겁니다.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대통령도 지금 네.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검 수사 막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던 스타 검사 네. 출신입니다. 그걸로 대통령까지 됐고요. 그러면서 검사 때 맨날 했던 말들이 죄가 있으니까 수사를 거부하는 거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왜 특검 거부합니까? 예.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이 아하. 말을 누차 했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서는 예, 마치 뭐 상대방이 월권을 했다는 둥 뭐 네.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뭐 죽음을 이용하는 세력이다. 이런 막말까지 해가면서 특검을 지금 거부하려고 드는 것을 보니 너무 이것은 좀 구차하고 네. 공색하고 검사 출신으로서도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예,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국민 대다수 이번에 여론조사를 보면 67%가 재해병 맞습니다. 특검에 찬성한다고 나왔고 반대는 1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도 양심이 있다면은 어제 그 본회의장에서 월남 참전 용사인 네. 예, 그런 노회병님께서 펑펑 우시는 것을 보셨다면 이제는 좀 국민들하고 싸울 생각 좀 하지 말고 네. 선거 끝나고 국민은 언제나 옳다면서요. 그거에 따라서 좀 민의에 따라 좀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어이 국민과 싸운다 그러면 저는 우리 해병대는 사생결단으로 결사항전의 자세로 저희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대응 얘기하셨는데 댓글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깨비님, 후배님 적극적으로 격하게 응원해.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해병대 분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들이 해병대 맺기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남석현님 얘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김규현 변호사님 너무 멋있습니다라고 또 끝까지 좀 그 일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울려 퍼졌던 필승 경례고 눈물이 났다, 울컥했다 또 그런 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윤석열 정부가 어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뭐 이번에 또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또 재발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무산된다면은 네. 다시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건 진실은 밝혀져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기염둥이 차지 투님 780기 780기면 엄청 고참 아닌가요? 선배님이시네요. 예. 필승. 필승. 예.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또 이렇게 해병대끼리는 저도 뭐 육군 출신이긴 한데 저희는 그런 건 없는데 해병대는 같이 보면 이렇게 그게 나옵니까? 저희가 기수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혹시 말하다 같은 계급이잖아요. 네. 해병끼리 상병 상병이면은 그냥 똑같은 게 아니고 경례를 해서 필승 1043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수를 말해요. 기수를 그러면 얘기해야 같은 된다? 상병끼리도 기수에 따라서 이 정리가 됩니다. 야, 부럽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해병대 근처에 좀 가봤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해병대 출신의 해병대 예비역 자문 변호사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와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금요 시사계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금방 우리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님. 예. 저 아주 인상적인 분이에요. 예. 저도 방송하며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해병대 그 끈함이 참 부럽네요. 네, 뭐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대한민국 상대 조직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예, 조직의 힘, 조직의 쓴맛 네. 이런 걸 정말 그 자산으로 삼고 있으니까 저만큼 버티는 거지. 이거 뭐 다른 군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가 해병대는 또 아무나 갈 수 없는 데긴 한데 구호가 아무나 해병이 되면 난 해병이 되지 않았을 않게 것이다. 않았을 것이다. 악 써붙이잖아요. 예. 또 이렇게 보면 이럴 줄 알았으면 해병을 갔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약간 정말 약간 네. 해봅니다. 정말 약간 너무 멋있어서. 글쎄, 우리 다 육군이죠. 저 육군입니다. 전 육군입니다. 예, 예. 육군. 자, 어쨌든 최해병 특검법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여당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가 됐는데요. 일단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저래 통과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래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 온갖 우여곡절 끝에서 겨우겨우 문턱을 넘는 이 네. 참 몰골을 보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하가 치미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거 우리가 저 민주화 시대 네. 시절에 저 뭡니까 6.29 선언 나오고 하니까 국가가 되는데 그렇죠. 그거 안 하고 그렇게 버티려고 그러다가 결국 그 많은 희생 치르고서 하더니만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하마터면 네. 입법 권력을 통째로 도둑 맞을 뻔했다. 음. 지금 김진표 의장이 회색지대에서 정치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2명의 국회 부의장이 다 국민의힘이고 이렇게 해서 국회 어떤 그 의장단이 국민의힘한테 탈취당할 뻔했다 전부 다. 아.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이 2명의 국민의힘 부의장이 있다면 예. 더더욱이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선명한 개혁의 자기 어떤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예.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그러다 막판엔 또 해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민의가 수렴되는 하나의 어떤 국회 권력의 정점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권력도 잘못 관리하면 뺏길 수 있겠구나.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구나. 이런 엄중한 교훈을 남겼다. 이게 바로 어제의 상황이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저희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그 전날까지 또 해외 순방 이런 것 일정 때문에 비판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국민들이 또 다 그랬죠. 예.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한 걸 보면 칭찬해 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칭찬은 어렵다. 아, 칭찬 어렵다. 칭찬은 어렵다. 칭찬할 건 아니다. 어렵고 예. 다만 이왕 국민의 네. 편에 설 땐 좀 확실히 아하. 하시고 국회의장은 은퇴하는 자리 아닙니까? 네. 예, 그런 만큼 조금 명예롭게 그 자기의 직을 마무리하는 이런 어떤 그 행보를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지. 아니 나는 회기 중에 13박 15일 출장 가는 국회의장도 처음 봤고 아하. 나는 7박 8일도 국회의장 출장에 긴 거라고 보는데 네. 15일 출장도 내가 언제 이렇게 긴 출장을 가는 의장이 있었던가? 아무리 공식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그래 처음 봤고 네. 또 그걸 핑계로 해서 이 본회의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아하. 치달아갔다는 거는 네. 정말 이 한국 정치에 대한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저 봐요. 우리 이제 20대에서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네. 해외 순방 자주 가셨습니까? 가긴 가도 네. 일 끝나면 다음 날 오고. 길어야 5일이지. 이거로 이 5월 마지막 이 일정 자체는 다 아는 일정 아닙니까, 사실은? 아니. 국회가 종료될 수 있는 21대 국회 종료되는 상황.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네. 거 뻔히 알고 있었고. 그러면 뭐 일정을 좀 단축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니까요. 예, LA 교민 간담회 안 하면 뭐 큰일 납니까? 아하. 아니 그런 핑계를 대버리니까 참 어이가 없었는데 네. 이게 정치가 이렇게 희화화될 수도 있구나. 제가 의장이었다면 네. 정말 합의처를 원했다면은
일단 미국 일정 정도는 단축해서 줄여서 5월 10일까지만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키면 이후에 기회가 있다 그러니 재의결 기회가 있다 그러니 그렇게 2일날 하기 어렵다면은 일단은 어떤 그 논의할 수 있는 여유 날짜라도 좀 잡으면서 진정성 있게 임하고 있다 이 표시는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뭐 저 출장은 무슨 성역 같아요. 하늘이도 쫑나도 가야 된다고. 가야 된다. 나 참 내가 아니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거 뭐 하는 짓들입니까?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박지원 당선자가 약간 그 인터넷 방송에서 약간 욕설을 비속어 아닌 썼죠.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방송이 꺼지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김진표 의장이 이번에 이거 딱 본회의에 올려고 갔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이 몰려왔고 네. 이 압력이 결국은 국민이 이긴 거예요. 국민이 이긴 예, 것이다. 국민이 이긴 것이죠. 그냥 놔뒀으면 무산될 뻔했다. 네. 근데 뭐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네. 자기는 확신을 했다는 건데 그 확신이란 것도 제가 유심히 들어보니까 네. 아니 이렇게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그래 의장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안 하겠냐? 이런 식으로 본인은 확신을 하고 있었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려는 의장을 국민이 찍어 누른 거예요. 자, 뭐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서 22대 국회의장 어떤 사람이 되는지도 이번 보면 조금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영향을 주는데, 예. 근데 뭐 새로운 분들이 그렇게 김진표 의장 같이 황당한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김진표 의장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도 가까워요. 같이 네. 국방 상임위도 같이 했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때도 같이 했고. 그런데 이분이 약간 회색지대 정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예. 그래서 단지 제가 21대 국회에 있었더라면은 김진표 의장을 설득하는 전문가는 저죠.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예, 계셨다면 국방위에서도 예.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은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도 주로 저를 따라오더라고. 그리고 술도 사주면서 또 네. 상당히 내 얘기에 설득이 많이 돼가지고 예. 제가 설득력 김종대 아니었습니까? 설득 김종대 맞습니다. 정진석, 이정현 다 저한테 설득당한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국회에 있었더라면 좀 일이 수월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어쨌든 간에 통과는 됐는데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바로 이것을 죽음을 정치에 악용하는 나쁜 정치다. 엄중 대응하겠다. 등등 얘기를 하는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국민이 국회의장을 바로 세웠지 않습니까? 네. 막판에. 이제 다음은 대통령실 차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진석 비서실장의 참 오만망자한을 보면서 이제 항쟁의 시간이 오고 있구나 하는 저는 예감을 갖게 되는데 예.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번에 거부권 행사에 대통령실도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뭐 이런 지하에 그냥 국회 통과됐다는 소식 듣고 몇 시간 만에 국무회의 소집해가지고 네. 정광석화처럼 거부권 행사하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 최소한 이게 확인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 특검 거부권에 대한 조짐이 보이면 네. 아마도 이번에는 좀 광화문에 나오는 촛불 집회 참여자 숫자가 좀 달라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국회나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났을 때가 아니냐. 이런 여론이 이 거부권을 계기로 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리 투쟁 같은 게 가능한 뭐 예컨대 상황이다. 거리 투쟁, 각종 온라인 뭐 해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정권에 대한 압박에 예. 이제 무언가 여태까지 관망하던 자세에서 참여하는 자세로 이런 어떤 분위기 전환이 이게 바로 거부권 행사를 기폭제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러면은 저는 대통령실이 국민의 외부의 여론의 압박으로부터 자신들을 보신하려고 네. 성문을 걸어 잠그고 어떤 농성장처럼 변해버릴 것이다. 밖으로 못 나오고.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전에 우병우 사태에서 악화되다가 미르케이 그다음에 태블릿 PC로 넘어갈 때
그때 청와대를 보면은 예. 시위대에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거의 그 안에 문 걸어 잠그고 밖에도 못 나오는 농성장 같이 돼 버렸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의 형국이 그 정도까지 악화된 건 아니지만 예. 분위기를 보면은 엄중 대응이라는 거 이제 성문 닫아 걸고 그 저기 뭐냐 해제라 그러죠. 그 물 위에 있는 다리 걷어 올려서 네. 이제는 잠궈 놓고 우리 결사항전하자. 농성하겠다. 이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영향이 국방부와 해병대나 국민의힘에 지금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정도는 지금 뭐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잖아요. 그리고 국민 여론이 67% 이상이 찬성하거든 특검을. 네. 근데도 거부권 행사를 할까요,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네. 이 정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저 하나의 구조적 한계다. 예. 이걸 유연성 있게 받아들일 말하자면 어떤 그 품격이라든가 예. 어떤 용기를 발휘하기엔 때가 늦었다. 아. 작년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 취하하고 예.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가 유감 표명을 하면서 예. 사태 수습에 들어갔더라면 그때 수습했었어야 된다. 작년에 여러 번 기회가 있었거든요. 아. 이렇게 했더라면은 지금쯤 국민들이 이거 거의 기억 못하고 계세요. 아하. 그런데 지금 사태가 어떻게 됐느냐? 네. 자, 얼마나 결사항전 분위기인가 보면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유임된 데 이어서 네.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문제된 그 사단장입니다. 부사령관으로 영입된다는 소문이 파당. 이야. 영전한다는. 네. 이거 믿어집니까? 그러면 사단장하고 사령관, 부사령관 둘 다 피의자예요. 네네. 그 군대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밑에서는 우리 해병대원들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네. 지금 정말 성실하게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지휘 라인이 이게 그 사령관, 부사령관이 그렇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네. 후속 인사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해병 예비역들이 전후회가 더 이상 못 참을 거고 네. 그다음에 국방부에서도 이제 그 신범철, 유재은 등 중요 피의자 인물들이 국방차관 법무관리관입니다. 예, 네. 어제 국민의힘 탈당했고 네, 신범. 그다음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현재 임기가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곧 8월에 나오실 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저기 국방부가 네. 아주 뭐 기계처럼 짜맞은 듯 말을 맞추고 사건을 은폐하는 경향이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는 우리 국방 체제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집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네. 이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용산에서 국민의힘을 직할 통치하면서 이제 안철수, 조경태 등 예. 특검법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다 잠재워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당과 정부가 대통령 부부의 안위를 지키는 전부 방탄노년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국정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이 있는 정부 여당과 정부가 아니라 네. 이제는 대통령 방탄 조직으로 이게 추락하고 변질돼 가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을 이제 국민들이 감당하기에는 인내의 한계가 도달했다. 네. 이것이 거부권 이후의 정국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해병대 사령관을 통상은 바꾸는 경우가 많겠죠. 아니. 근데 유임을 시키고 임성근도 뭐 진급 내지 또 다르게 한다 그러면 이게 진짜 이종섭 대사를 호주 보내는 거랑 비슷한 상황으로 봐야 아니 됩니다. 저는 이종섭 대사 호주 간 것보다도 예. 김계환 사령관 유임이 더 중차대한 일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김계환 사령관이 해사 44기입니다. 네. 동기생이 지금 해군 참모총장이에요. 네. 그리고 각 육군하고 공군 참모총장이 사관학교 기수로 지금 해병대 사령관 동기입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 다른 거 맞네요. 군에 지금 최고 선임자 사성 장군이 네. 등장했는데 혼자서 삼성 장군 달고 앉아 있는다?
그러면 저기 장관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가니까 네. 나는 쓰리스타지만은 내가 저기 저 기수로는 같은 거고 동기니까. 심지어 육군의 야전 사령관 사성이 자기 후배예요. 네네네. 거기에다 임성근 사단장은 45기인데 해사. 예. 그 기수에 지금 육군 공군은 저 삼성 사성 달았습니다. 이야. 아니 이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대장 전원 물갈이를 윤석열 정부가 작년 재작년에 다 했는데 해병대만 예외적 집단으로 남겨놔서 작년에 해병대 장성 네. 진급자가 안 나와 버린 거예요. 아하. 진급 공석이 안 나오니까. 예. 이게 지금 그것만 해도 해병대 내에서 부글부글 끓을 일인데, 어? 해병대만 지금 저 기수가 저 눌러 앉아가지고 안 네. 맞잖아요,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게 김계환 사령관과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현재 어떤 그 저 군내에서 자리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여기 이렇게 변질이 됐고. 그렇게 변질이 된 것이다. 그래서 다 임기 놔두고 나가는데 여기만 임기 지킨다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부사령관으로 사단장이 영전까지 하면은 네. 자 이제 수뇌부가 전부 공수처 피의자고 김계환 사령관 공수처에서 지금 소환 통보했습니다. 네. 그러면 현직 제병 실병을 지휘하는 현행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공수처에 가서 열 몇 시간씩 조사받고 온다고요? 아하. 이거를 갖다 버티겠다 하는 심보는 뭐냐? 이거는 저기 뭐냐 최상병 거는 한치의 양보 없이 끝까지 돌격해서 끝까지 하겠다.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자, 이게 좀 전에 우리 김규현 변호사, 해병대 출신의 김규현 변호사 얘기했는데 특검에서 밝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임성근 하면 살리려고 임성근이 뭐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높지만 투스타. 그렇지만 대통령실이나 그 윗선에 봤을 때는 뭐 투스타 뭐 그냥 투스타일 뿐인데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특검이나 공수처의 목적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예. 지적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네. 저도 특검을 학수고대하는 것이 아, 거기에 대한 단서나 수사 참고 내용을 특검에 저도 제보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뭐 김종대 의원님께도 뭐 아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뭐좀 개인적으로? 예, 예. 저 내부 고발 좀 받은 게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언론이나 공수처에는 참 지금 내놓기가 아하. 곤란하고 그래서 예. 특검이 있으면은 저 특검 수사에 참고되는 도움되는 내용을 드릴 수 있다. 네. 네, 이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던 그 경로와 배경은 네. 저는 인사로비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게. 인사로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기 임성근 사단장의 사법 처리 문제 이 문제는 네.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돼도 그 단계에서 처리해도 돼요. 굳이 이첩 자체를 방해할 이유는 없었어요. 예. 그런데 혐의 대상자로 이첩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무혐의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네. 보직해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보직해임.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아하. 그래서 이종섭 장관은 아하. 겉으로는 혐의 대상자를 빼라 그랬지만 이거는 현상이고 본질은 사단장이 정상 출근하도록 보직해임을 막은 거고 그러니까 결재하던 7월 30일 전날 네. 해병대 사령관은 임성근 사단장한테 이미 보직해임을 통보한 상태였고 아, 이종섭 장관한테는 사단장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직무대리의 후보자까지 다 제가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이 결제한 걸 번복할 때 제일 화급했던 거는 보직해임은 없다. 아하. 정상 출근시켜라. 이러고 예. 우즈베키스탄에 출국해서도 군사보좌관이 계속 확인한 게 사단장 정상 출근하고 있죠. 그렇죠. 요 내용이었지 수사 내용이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조금 납득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출근할 수 있냐 없냐. 우리 제가 군에서 뭐 판사도 검사도 하면서 느꼈던 게 일 생기면 보직해임 기본적으로 빨리 시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사 받아야 되니까 지휘를 못 하잖아요. 그게 어쩌면 가장 핵심일 수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아. 사령관은 임성근 사단장한테 장관한테 결재 보고하러 가기 네. 전에
관저대기 하라 그러면서 예. 이 시간부로 사단은 출입하지 마라. 곧 후임은 결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통보해주고 갔는데 보직해임 하고 갔는 거래 거의. 예. 그런데 이제 해병대는 보직해임 권한이 없으니까 네. 그 관저대기 명령으로 이렇게 돼 사령관이 있습니다. 지시한 건 그 정도군요. 그 정도예요. 예. 그런데 이 순간 이제 임성근 사단장은 보직해임을 풀기 위한 사실은 저 잘못 없습니다. 예. 제가 사단장 하다 보직해임 내면 어떡합니까? 아하. 이런 식의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거는 추측이시고,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뭐 추측인지 검증인지 예. 이제 요런 나중에,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제가 다음 예. 시간에 다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요? 다음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요 직후가 아니라 그 다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특검에 따라서.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인사로비 사건이다. 원래 몸통. 그렇게 되네요, 결국은. 예. 보직해임 막기 위해서 본인의 구명 과정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 사건은 의외로 네. 이제 이 사건의 국면이 바뀌는 거예요. 아. 자, 수사 외압이 있고 예. 혐의 대상자를 빼라는 그 드러난 현상 밑에 네. 우리가 아직까지 잡아내지 못한 그 진짜 사건의 내막, 몸통, 본질 이 부분이 특검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시민들이 앞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경고해야 될 점은 네. 이 어마어마한 진실을 우리가 밝혀지길 원한다는 거고, 그건 주권자인 시민이 이제 직접 압박을 넣는 네. 형태로 갈 것인데, 이게 바로 정권의 파국과 위기에 중대한 변수 신호가 등장한 것이다. 네. 이 점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무수히 많은 정권이 흥망성쇠하는 걸 봐왔다. 네. 이런 어떤 뚝 못 막아서 구멍 하나 못 막아 뚝이 무너지는 사태가 바로 10년도 안 된 2016년에 우리가 겪은 일이라는 거. 네. 이거 정말 제가 이거 허투루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경고하시는 거네요, 어쩌면. 거부권 그렇죠. 행사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네요. 우리 국민 시민들은 살아있다는 거고. 그래서 국회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어떤 거 아까 뭐 해병 전후에도 참 훌륭하시던데. 예. 보십시오. 저 거부권 행사하면 저 해병대도 집회 인원 늘어날 겁니다. 그럴 이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의 결정적 순간이 오고 있다. 네. 그게 바로 5월이라는 거예요. 5월 그래서 이 달이다. 국회는 어떻게 보면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보다도 나가는 국회가 더 오히려 21대 기대감이 많은 지금 예. 끝나는 국회. 예, 참으로 희한한 정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취임 2주년 공식 기자회견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민정수석실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국면은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총선 전에 네. 그 윤석열식 정부가 이제 고압적 통치를 했다면 네. 이제 강압적 통치를 예고하고 있다. 아, 강압죠. 더 센 겁니까, 이게 그러면? 예. 이제는 사정기관이 국정의 전면에 예. 그래서 여태까지는 선택적으로 그 야당 인사나 언론인에 대한 압박을 해왔다면 네. 이제는 그 범위가 더더욱 넓어져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그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했던 그 각종의 감시, 예컨대 어떤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또는 어떤 온라인 정보에 대한 어떤 네. 그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정원이 당시 뛰어들고 사이버 사령부가 뛰어들고 이런 어떤 행태를 봤는데 그 이번에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없앴던 민정수석실을 다시 살리는데 신선하다. 그 이해가 되더라. 아. 자, 없어졌던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각종의 민간인 사찰이 없어졌는데 예. 이제 이걸 되살리는 것도 이해가 간다. 내 귀엔 그렇게 들려요. 이 아, 얘기가. 그렇게 들리신다. 그렇게 들린다고. 예.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어떤 그 시민의 자유와 네. 또 여기에서 어떤 그 억압받지 않을 자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침해되는 그러면서 독재화의 길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이 최상병 사건 거부권을 필두로 한 일련의 국정의 재정비는 상당히 심각하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부 안위를 위한 로펌 조직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국민의힘 정당이 그렇다고요? 로펌을 하고 시위대로 예. 이런 조직으로 전락해 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최대 불행이고 예.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이 바뀔 가능성,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에서 제의 요구했을 때 혹시나 그 제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 그럴 가능성 없습니까? 아예 지금으로서는 21대 국회에서? 안철수 조경태 의원 태도만 봐도 네. 이미 지난 16일에 대통령 담화 이후에 다 정리가 됐구나. 네. 이거고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다 그랬는데 네. 자 지금 윤석열 한동훈식 멘탈은 이런 거예요. 저기 우리는 진심으로 네. 국가를 위해서 일했고 국민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 네. 그리고 계속 우리 배신할 거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정치인데 그게 리비아의 가다피가 죽어갈 때 했던 말입니다. 아. 그 자기 시민들한테 살해당하면서 예. 시민들은 나를 아직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서 권력을 내놓으라는 그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다 죽음을 맞이할 때. 네. 차우체스쿠가 그랬고 리비아의 가다피가 그랬고 다 저기 죽어가면 했던 말이 국민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호통치다 죽어. 그러니까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뭘 한다 그러는데 나는 여태까지 원칙과 개혁을 위해서 또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는 나를 몰라주고 이런 국정 방향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 이랬는데 좀 부족한 건 고치겠지만은 우리 가던 길 계속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뭐 2만 5천리 대장정을 합니까? 아니면은 뭐 여기서 무슨 국정을 갖다가 무슨 어떤 그 이념의 성체로 국민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듯한 네. 이런 리더십이니까 이제는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저 기자회견 말이에요. 네. 특별히 어떤 그 여태까지 금기시됐던 걸 깨고 무언가 새롭게 수용하는 메시지가 나올 리도 없지만 그게 안 나오는 기자회견이라면 이거 또 매를 보시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기자회견은 질문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좀 자유롭게 기자회견 드릴 수 있을까요? 한다면? 아니 일부는 하도 여론이 이러니까 터주긴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뭐 별로 유쾌하지 않은 기자회견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말 많고 네. 윽박지르고 잔소리하는 기자회견이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아마 질문자들 다 사전 조율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얘기를 좀 하면요. 양경규 정의당 의원 마지막 5분 발언에서 이번 총선 결과로 원외 정당 된 것에 소회도 좀 밝히기도 했는데 뭐 또 정의당 소속이시기도 하고요. 22대 국회를 앞두고 소수 진보 정당들에게 놓인 과제도 한번 우리 의원님께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뭐 네. 여태까지 진보의 담론이랄까 진보의 가치가 네. 어떻게 보면은 소수 정당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해방시킬 때가 됐다. 이제 진보 그 자체를 생각해야지. 네. 이제 정당의 운명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21대에서 진보 정당이 생태계로 말하자면 멸종 위기종이 됐어요. 멸종 위기. 슬프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했던 예. 거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예. 이게 소실되면 이번 22대 선거에 전국에 무소속 당선자가 한 명도 없고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비교섭 단체를 봤자 이준석 대표 하나지. 개혁신당. 뭐 예. 진보당이나 이런 데 후보단이라나 뭐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은 그 선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한 예. 명입니다, 한 명.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완전히 사라져요. 이제 오로지 양당의 논리 양당, 외에는 예. 존재 가능성 자체가 없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당의 포퓰리즘을 네.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플랫폼이 사라진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런 점에서는 이런 어떤 멸종 위기종이 실제 멸종할 때 네. 우리가 조금 느끼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였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진보 정당이야 뭐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만은 이후에는 진보 그 자체를 생각하자. 예, 그런 면에서 큰 당에도 영향을 주고 네. 또 앞으로도 새로운 녹색 전환, 불평등 해소 이런 것들을 외칠 수 있는 시민적 교두보는 네. 하루속히 복원돼야 된다는 이런 어떤 절박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어떤 임무를 또 22대 국회 아니면 국회에는 원내로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정의당이 좀 그래도 숙제라든지 임무를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곧 보궐선거 있어요.
아, 보궐선거요. 아, 뭐 22대 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보궐선거 곧 그때 좀 아, 제가 원내로- 여기 이 자리에서 네. 반경 50km 이내 보궐선거 나오는 자리에 있으면 제가 출마하겠다고 공약도 했습니다. 아, 50km면 서울 지역 북쪽은 빼고 개성이니까. 예, 북쪽은 안 그거는 되고요. 빼고. 경기 남부 쪽도 포함해서 50km면 용인까지 수원까지네요. 수원. 어디서든 예. 보궐선거 있으면은 내가 우선 관심을 갖겠다. 네. 그래서 저기 그 원외 정당이라는 거 그거 끝난 얘기입니까? 22대가 끝났다고 그거 선거 예. 끝났다고 제가 봐야 됩니까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예, 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른 가능성이 있다. 그러려면 국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또 해야 아니 되겠죠. 그 부분은 네. 제가 이제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더 이상 올바름이 진보는 아니다. 아, 올바른 걸 설득할 수 있는 네. 능력이 진보다. 아하, 설득할 설득하지 수 있는. 못하는 올바름은 올바름이 아니다. 네. 그게 우리가 다음번에 진화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호감과 설득을 갖추지 못하면 네. 그거는 아무리 올바라도 올바름이 아니다. 이게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뼈아프게 겪는 현실이라고. 설득 얘기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영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